이번 주제는 구글의 양자 컴퓨터 개발 소식입니다. 뉴스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구글의 양자 컴퓨터 개발 소식에 알파벳 주가가 5%가 급등을 했다.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의 모습인가 봐요. 그래서 10자년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개발했대요. 10자년이면 10의 24제곱이라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죠. 그래서 여기에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양자체 윌로가 적용이 됐다. 고 이제 암호화폐가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냈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제 암호를 푸는 그런 열쇠를 쥐고 있는 게 양자 컴퓨터이기 때문이죠. 잠금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우려. 근데 뭐 잠깐이었고요. 뭐 비트코인이 그렇게 뭐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아직 건재해요. 왜냐면 이제 양자 컴퓨터로 바로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 아직은 걸음마 수준. 하지만 글로벌 기업 구글에서 이거를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걸음마 수준이지만 언젠가는 암호를 깰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고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 어쨌든 이제 구글이 신고가를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나스닥 알파벳 A 여기 구글이죠. 그래서 신고가를 시원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에요. 구글이 이제 한동안은 잠잠했었죠. 뭐 검색이나 뭐 광고나 이쪽에서 약간 좀 이제 피크아웃이 아니냐 했는데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대양자 시대입니다. 대양자 시대. 이제 AI 시대가 이제 뭔가 좀 완연한 분위기로 접어들면서 뭔가 새로운 게 없나를 찾던 그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이 양자입니다, 양자. 그래서 인제 양자는 양자 역학에서 출발을 하죠. 근데 대부분 아마 이해하기가 힘들죠. 과학자들도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철학의 영역의 어떤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양자 역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세상의 모순이나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간단하게 양자 역학이 뭔지 설명을 저도 설명을 못하지만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내용도 이렇게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과학자들이 많이 있죠. 과학자들.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인정 자체를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뭐 하이젠베르크, 리차드 파인만 있죠. 그래서 파인만은 어느 누구도 양자 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너무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읽어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닐스 보어 같은 경우에는 양자 역학을 연구하면서 에, 머리가 어지럽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결론적으로 완벽히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양자 컴퓨터라는 건 이제 뭘까요? 음, 보통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0과 2를 동시에 공존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적인 이용 가치가 커서 미중 패권 경쟁에서도 중요한 분야다. 군사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다면 이거는 미국에서 국가적으로 키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뭐 하드웨어적인 원리, 뭐 큐빗의 원리 이런 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특이한 점은 일반 컴퓨터랑 다르게 양자 컴퓨터는 확률론적으로 접근한다. 확률론적으로 접근해서 계산한다. 정답을 이제 도출하는 일반 컴퓨터랑은 이제 확연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 있으신 분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 대부분의 보안 시스템 알고리즘이 소인수 분해하고 있다. 그래서 어, 소인수 분해라는 게 굉장히 컴퓨터로도 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보안 시스템을 박살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위협이 되고 있는 게 양자 컴퓨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뭐 소재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초전도체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이렇게 떡상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물론 양자 암호 관련한 그런 주식들도 국내에서 이렇게 오늘도 상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이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상자 안에 뭐 방사능이랑 같이 넣어놓은 어, 고양이가 죽을 수도 있고 이제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반은 살고 반은 죽은 상태다. 이게 공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슈레딩거가 그 양자역학의 어떤 모순을 비판하기 위해서
뭔가 좀 반박을 하기 위한 이론으로 이런 설명을 했는데 예 아주 기묘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양자역학을 묘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고 실험이 돼 버렸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뭐냐?"라는 질문에 항상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쭉 한번 읽어 보시면 재미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짤도 있고요. 다시 인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대양자 시대 양자역학, 양자 컴퓨터라는 게 과연 새로운 혁명인가? 아니면 이제 불화에 가까운 가설일 뿐인가? 이 의견은 아직도 100년 동안 분분하죠, 양자역학에 대해서. 그래서 암호 해독이 가능하다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냐? 요거를 인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까 뉴스에서 인제 짚어 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당장은 뭐 양자 컴퓨터로 암호를 다 풀어 버리고 이런 건 아니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인제 구글이 윌로칩을 개발했는데 아이온큐라고 있어요, 아이온큐. 어 아이온큐라는 주식이 어제 많이 빠졌죠. 그래서 쩌리 양자주들 이제 메인이 될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는 구글과 그 주변에서 있는 여러 인제 군소 종목들이 있죠. 그 주들은 몰락하는 게 아니냐. 요런 인제 불안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구글이 인제 양자 컴퓨터 시장을 주도를 하더라도 나머지 주식들 2 등주, 3 등주들 아니면은 아주 작은 주식들도 같이 따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어제는 이제 구글에 돈이 확 쏠리다 보니까 나머지 주들이 약간 좀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지만은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또 가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인제 양자는 인제 양자역학이라는 게 확률에 접근을 하는 거고 결국에 인제 확률을 끌어내는 예 그런 이제 학문 분야다 보니까 인간이 인제 가장 가지고 싶어 하는 능력이 예측 능력이잖아요. 뭔가를 예측하고 싶어 하고. 여러분도 인제 주가 예측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주가 예측을 하는 거에도 이 양자 컴퓨터가 쓰일 확률이 높죠. 뭐 기후를 예측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인제 확률 관련된 인제 연산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팔란티어가 고런 인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있는 거죠. 양자 컴퓨터는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양자하고 이 팔란티어의 어떤 영역 요 두 가지가 앞으로는 AI의 후속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에 있어서 모멘텀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모멘텀이 주가를 끌어올리니까요. 여러분 이제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어떤 공약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의 모멘텀이라는 것과 정치의 공약이라는 거는 상당히 닮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멘텀이라는 거는 이게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주가 부양, 주가 상승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가죠. 그쪽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공약도 마찬가지죠. 당선되려고. 당선되는 그 목적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둘 다 실현을 안 해도 잘 모릅니다, 사실 사람들이. 정치도 뭐 정치인의 공약을 지킨 적이 거의 없죠. 하지만 그 공약을 보고서 뽑아주는 거고요. 주식 모멘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가 실패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예 양자 관련된 구글과 같은 주식은 앞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죠? 양자 컴퓨터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공약도 마찬가지죠. 뭐 윤석열이 이렇게 할지 몰랐잖아요, 우리 다. 그죠? 그다음에 "양자의 시대가 앞으로 활짝 열릴 것이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제2의 AI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다음에 대양자 시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